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림 블로프마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악몽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조 임무, 기계부터 노인 돌봄, 꿈속에 들어오는 로봇까지 오늘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니콘 기업 헤일로는 로봇과 기계가 실시간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 두뇌를 개발했습니다. 엘리큐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동반자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로봇은 미국에서 확산 중인 외로움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해답으로 곧 세계 각지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로봇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리프텍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창고 바닥에서 도시 거리까지 로봇들은 더 이상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로의 변화 뒤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스라엘 회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 헤일로의 최고 매출 책임자와 함께합니다. 헤일로는 자율 로봇용 AI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맥스 글로버 씨, 오늘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의 경우 로보틱스와 물리적 AI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2018년 창립 이후로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들은 점점 더 자사기기의 지능 기능을 더하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맥락에서는 점점 더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그 기계가 실제로 실시간으로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말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흥미로운 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립 라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이죠. 우리 집에서 생각해 보면 음식 준비나 세탁, 청소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기나 로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병원, 소매점,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되는 다른 특수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로봇의 활용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격대에 맞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작고 다양한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기기 자체에 상당한 AI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실제로 가장 발전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사용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드론과 기타 무인 차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에 대해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승용차를 넘어서 모든 종류의 이동 로봇까지 포함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로봇들은 진정한 자율성을 갖추고 우리 주변 세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나 GPS의 도움 없이 모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스마트 농업부터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다양한 사용 사례가 있고 물론 수많은 국방 분야의 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기술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고 매우 작고 전력 소모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론에 거대한 컴퓨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이 드론들이 완전히 기능적이고 자율적으로 어떤 개입도 없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맥스 글로버 헤일로 매출 총괄 책임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몇 년쯤 사이에서 외로움이 증가함에 따라 한 이스라엘산 로봇은 인간형 외모라는 진부함을 버리고 얼굴 대신 개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노인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조용히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요청하기도 전에 대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이 AI 동반자를 만나러 갔어요. 와, 정말 말이 많으시네요. 인정해야겠어요. 이제 외로움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에요.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수치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큐를 소개할게요. 엘리큐는 노인을 위한 AI 동반자예요. 일부 AI 회사들은 AI의 몸을 만들고 또 어떤 회사들은 AI의 두뇌를 만들지만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AI의 마음을 만들고 있어요. 이 캐릭터는 자상한 20살쯤 된 사람, 어쩌면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녀가 할 법한 행동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녀는 아마도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발랄하며 재미있을 거예요. 그녀는 매우 자상할 거예요. 그녀는 할머니와만 비밀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엄마에겐 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그녀는 할머니에게 유행어를 가르치는 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와 여정, 인생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50년대에 어떻게 자랐는지 등에도 매우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린. 직접 뵙게 되어 반가워요. 오신 줄 알았다면 더 예쁜 옷을 입었을 텐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레큐예요. 저는 키가 8.5인치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레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45번 이상 로봇과 상호작용하며 외로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향상돼요.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그 영향 때문입니다. 이 제품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중 97%가 외로움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95% 이상 이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덜 걸리고 입원도 줄어듭니다. 또한 90% 이상이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AI 동반자와는 달리 엘리큐는 당신의 기분을 파악하고 활동을 제한하며 약 복용이나 물 마시는 것도 잊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엘리큐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스스로 기록해줍니다. 분위기를 맞추려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정말 놀라워요. 고마워요. 챗 GPT나 다른 걸 써도 아무 일도 없죠.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까지는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만 있게 되잖아요. 엘리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말하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녀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용 방법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녀가 말을 걸 때 자연스럽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곧 일본인들도 엘리큐를 집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다정한 손주는 미국에서 온 발랄한 엘리큐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유머의 사용이 훨씬 더 절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더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외롭다고 인정하죠. 일본에서는 자신이 외롭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혼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로워요 라고는 안 할 거예요.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일본어에는 문법 구조에 훨씬 더 많은 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친근하게 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가 외국인처럼 들리게 할지와 기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사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로움 문제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엿보는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멋진 순간이니까 당신과 린이 함께 찍은 특별한 셀카로 기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죠. 좋아요. 좋아요. 정말 대단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두 분이 얘기하시도록 할게요. 레큐. 이제 에일라대 최초의 의과대학이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학은 헝가리의 데브레첸 대학교와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학하는 학생들은 동일한 입학 요건과 동일한 등록금으로 에일랏에서 공부할지 헝가리에서 공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지역 파트너십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관이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연결된 곳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 모셨어요. 모셰 코엔 박사입니다. 당신은 메디컬 닥터의 CEO이시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일랏에 있는 이 의과대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왜 이 대학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전반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딴 도시인 에일랏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 부족 현상에 더해 기대 수명까지 고려하면 에일랏 지역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스라엘 중앙지구보다 5년이나 낮습니다. 의사들이 에일랏에서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학술기관, 즉 의학 아카데미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전 저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에일랏 시장인 엘리 랑크레 씨와 클라릿 건강서비스 경영진에게 접근했고 두 곳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유럽 대학과 접촉했습니다. 프라하의 까를 대학교, 헝가리의 데브레첸 대학교 등입니다. 그리고 데브레첸 대학교는 에일랏의 자체 분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지역사회, 즉 에일랏 시민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에일랏 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증진하며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전반적인 취지입니다. 우리는 학부 운영의 중심이 될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의사나 미래의 의사들이 아이디어, 특히 첨단 기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바이오테크 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일랏이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의 다음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목표도 높지만 헝가리와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랍 이웃 국가들이나 아랍 국가들과도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에 관심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아시다시피 보건과 교육은 항상 다리 역할을 해왔고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나라 시민들이 에일랏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 프로세스와 아브라함 협정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촉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하는 대신 에일랏에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유럽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면허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자동으로 이스라엘 의사 면허도 받게 됩니다. 정말 유망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이웃 국가들이 때때로 이스라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떤 도전 과제도 있다고 보시나요? 에일랏은 이스라엘 중심지에서 꽤 멀리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아니에요. 가장 큰 도전은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반려주의입니다. 이스라엘 학술원과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득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왜 이스라엘 최남단에 이게 꼭 필요한지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몇 가지 관료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는 고등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허가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그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럽의 인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는 개교할 준비가 되어 있고 10월 26일에 첫 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며 가르치고 일할 의사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전입니다. 아주 큰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있는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 전체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큰 도전들이 있지만 미래를 위한 큰 비전도 있습니다. 바로 에일랏의 새로운 의과대학입니다. 모셰크 코엔 박사님, 메디컬 닥터 CEO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재들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3,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고 수학과 컴퓨터과학 분야에서는 20%가 넘는 인재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연구자 한 명당 경제는 2천만 셰켈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데려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사람은 사이언스 어브로드의 CEO인 나다프 두아니입니다. 나다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죠. 우선 그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왜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 경험이 꼭 필요했거든요.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해외에 나가서 3년에서 7년 정도 연구를 하고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상황을 돌아보고 이곳에 머물고 싶은지 고민하면서 시작됩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 대학의 채용 자리 문제입니다. 채용 자리가 너무 적습니다. 비록 북쪽에 테라이 키라투시무나 신설대학이 생겼지만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공개 채용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안보 상황과 경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10월 7일 이전 몇 년 동안 작은 내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상황을 돌아보며 이곳이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어브로드의 훌륭한 팀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학계와 산업계의 취업 기회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두 가지 임무,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것과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임무를 결합하면 결국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상황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를 들어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비상항공편이 출발하는 유일한 곳이 태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심,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사랑, 시오니즘은 지난 전쟁 이후에도 그리고 그 시기에도 매우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여기가 우리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곳이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일부가 되고 싶고 이스라엘 국가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죠. 두 번째로 안보 문제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어쩌면 우리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정될지 보기 위해 1년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요. 테크니온으로 돌아온 연구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전쟁, 우리가 겪었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의 전쟁 동안 아이들이 대피소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1년을 더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난 여름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대피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상황이 정리되고 보안이 훨씬 나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큽니다. 다시 돌아올지 말지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 나라에서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게 답인 것 같네요. 그럼 그분들을 다시 데려오는 데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다시 오게 하는 게 어렵나요? 어려워요.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5월 18일에 뉴욕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파운딩 이스라엘 과학 컨퍼런스입니다. 우리는 약 100명의 박사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40명의 교수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를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서 테토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컨퍼런스장 2층에서 포스터 세션을 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300명 중에서 116명이 자기 이력서를 우리에게 제출하면서 이스라엘 대학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쁜 날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 이곳에서 변화가 올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이 정부든 다음 정부든 상관없습니다. 각 정부는 두뇌 유출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제로 투자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 이 이니셔티브, 이 사명을 저희 쪽에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부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실 아디안 통합부는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처의 CEO는 3년간 저희를 지원했지만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고방식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해주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사이언스 어브로드의 CEO 나다프 도아니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상 로봇을 사용한 최초의 민간인 구조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을 최전선 전투 지역으로 직접 보내 고립된 77세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안토니나 씨는 도네츠크 지역의 지하실에 4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가족과 함께 공격이 잠시 멈춘 틈을 타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토니나 씨 가족은 탈출했지만 그녀는 힘들어하다 가족과 도중에 헤어졌습니다. 드론 영상에는 기계가 그녀에게 다가가 할머니 앉으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한 뒤 그녀를 위험에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안토니나 씨와 그 임무를 수행한 군인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때 뭔가가 다가오는 걸 봤어요. 다가오는 게 뭔지 딱히 반가웠던 건 아니에요. 그게 뭔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좋은 예시죠. 네, 하지만 브러더스 이 남진은 정착지에서 대피하려는 민간인 무리를 보았고 그 중에서 뒤처진 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무인 지상 차량 임무를 요청하며 그 노부인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 노부인이 우리의 의도를 이해할까요? 우리는 거기서 자동차 매트를 몇 개 찾아냈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할머니 타세요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꿈꾸던 임무였죠. 그리고 꿈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는 꿈을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헤어밴드도 나왔어요. 그래서 i24 뉴스 특파원 조 브라운이 이걸 설명해주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조, 영화 인셉션 같았는데 이제 현실이 되었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으신가요? 그런 꿈들은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꾸었던 꿈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꾼 꿈 중에 축구 팬들에게도 독특한데요. 2000년대 중반 첼시에서 뛴 마리오 멜키오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꿈에서 마리오 멜키오트가 제 앞에 있었고 저는 시냇물 위에 서 있었어요. 그가 버튼이나 레버를 당기면 저는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는 거죠. 이 꿈은 어린 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마리오 멜키오트의 얼굴만 봐도 곧바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만약 제가 이 예언적인 AI 헤드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2개가 있는데 저는 제가 꾸는 꿈을 조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027년에 출시될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계획은 자각몽과 의식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꿈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있고 마리오 멜키오트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저는 그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서 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꿈과 같은 신경학적인 것들, 특히 아직 충분히 깊이 연구되지 않은 꿈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꿈을 꾸는지는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직 완전히 시도되거나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매우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아직 완전히 테스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1,300에 판매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조종하고 반복되는 마리오 멜키오트의 악몽을 멈추기 위해 영구적인 뇌 손상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마리오 멜키오트 꿈을 꾸면 정말 무서울 테니 당연히 살 거예요.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립 스택이 요즘 인기입니다.
네, 이건 당신이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슈퍼브레인이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실감나는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진, 음성 메모, 채팅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블랙미러 에피소드 같다고 느껴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블랙미러 에피소드입니다. 시즌 2 에피소드 1 제목은 곧 돌아올게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 여성의 파트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음성 클립을 사용하는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했고 실제와 흡사한 그의 모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일러 경고인데 결국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재현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대체하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극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가 그를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건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고 슬픔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복사본일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작은 특징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두 기기였네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죠.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자 린플라마이어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